근무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변호사 사무실이 변호사 이런 게 많이 있네. 아, 노동문제연구소 소장님. 아유,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어이구, 화면에서 본 것보다 훨씬 미남이시네요. 아, 굉장히 잘생기셨네. 예. 그 고맙습니다. 어떻게 우리 저 여성들하고 같이 근무하세요? 노무사들입니다. 아주 예, 실력이 안녕하세요. 예, 아주 있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입니다. 미인들하고 일하시니까 뭐 피곤한지 아주 모르시겠네요. 행복합니다 여기 뭐. 아니 그런데 제가 여기 들어오면서 느낀 것이 노동문제연구소라 그래서 예. 좀 허름한 생각을 하고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굉장히 사무실이 우리 여기를 운영하는 그 변호사들이 마련해준 공간이기 때문에 환경 굉장히 좋습니다. 아, 더보살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변호사님들하고? 예, 그러니까 법무법인 부설 연구소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저는 좀 예. 행운아인 편이죠. 예. 그럼 여기 변호사 여러 분 계시던데 예. 이 변호사들도 다 노동 다 문제- 인권 변호사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 노무현 전 대통령도 예전에 예. 변호사 시절에 노동상담하는 직원들을 뒀었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시작했다가 규모가 좀 커진 거죠. 어. 그래서 우리 전문 인력들이 필요해서 실력 있는 노무사님들이 와 계신 거고. 어. 아이고, 이렇게 유명한 소장님 보니까 참 좋네요. 유명한 거 아세요? 별로 안 유명합니다. 아우, 노동계에서 유명하시잖아요. 근데 노동계에서 유명하시다는 것은 노동자한테는 가려운 것을 잘 그려줬고 사용자한테는 좋은 소리 별로 못 듣죠. 아무래도. 그런 편입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노동 문제를 연구하시니까 저는 아주 전투적인 외모, 좀 그런 분위기가 풍길 줄 알았는데 아주 성품이 편안하시고 나긋나긋해 보여요. 성격이 어떻습니까? 언론에 이제 보도되는 그 노동자들 모습이 대개 이제 투쟁하는 현장의 모습이 많이 보도되니까 예.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 노동운동하는 사람도 다 그냥 만나보면 보통 사람들입니다. 노동문제연구소 뭘 연구하는 곳이에요? 노동법을 굉장히 작은 주제로 쪼개서 어. 한 주제로 책 한 권씩을 만드는 겁니다. 앞에 이거예요? 예, 그게 이제 이건데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된 퇴직금의 성격. 예. 네. 당연 퇴직 사유로의 유죄 판결 받은 자의 의미. 그럼 이렇게 연구하는 게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상담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해 상담을 하고 억울한 일은 주로 어떤 것들? 해고가 제일 많죠. 해고. 요즘 또 구조조정 시기니까 예. 이제 감원되는 사람도 많고 예. 강의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강의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한 달에 몇 번 정도 하세요, 강의? 한 달에 한 20번 정도 노동자들을 만나는 약속이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매일 한다는 얘기네요, 강의를. 예. 거의 매일. 근데 강의만 하는 게 아니고 가서 이제 무슨 협의도 하고 예. 논의도 하고 뭐 어떤 곳에서 주로 모시고 싶어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제가 대기업 이사들에게도 한 2달 강의해 본 적도 있었어요. 이해를 하던가요, 그래? 제가 이제 이해할 만큼 이야기해야죠.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도 보통 막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 앞에 가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 했다가는 전혀 이해를 안 하시겠죠. 노동자들한테는 주로 어떤 얘기 하세요? 뭐 너무나 많겠지만. 그러니까 오늘도 아침에 제가 한 은행의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가서 강의를 하고 왔는데 예. 이 사람들이 20여 년 동안 공부하면서 내가 은행에 취업함과 동시에 노동조합 조합원이 된다. 이런 짐작을 거의 못 해보고 은행에 취업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소장님이 가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해를 시켰을 거 아니에요? 예. 그 반응은 어때요? 예를 들어서 장관이 노동조합원인 나라들도 있어요. 그건 좀 이상하다. 장관이 노동조합원이. 근데 내가 장관이지만 국가 권력에 고용된 피고용자다. 예. 이런 인식을 하는 장관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피터 존슨 씨라고 핀란드 교장협의 회장이 한번 한국에 왔었는데 예. 그 사람이 핀란드에선 대부분의 교장이 노동조합에 가입한다. 나도 가입해 있다. 그래서 교장협의회와 전교조 관계가 굉장히 좋다. 핀란드에서는. 근데 핀란드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영국에는 교장 노조가 아예 따로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판사 노조도 있습니다. 근데 판사 노조가 설립된 이후에 나타난 변화는 판결력이 상당히 공정해졌다는 겁니다. 그럼 판사들이 경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판사도 자기를 노동자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이 몇백 대의 경쟁을 뚫고 은행에 취업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자기가 노동자가 아니라는 생각은 네. 옳은 생각이 아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나라 신입 사원들은 그럼 노조에 처음 가입하면 예. 노조원이 됐다는데 자부심 느낍니까? 아니면 오히려 불안해합니까? 내가 불안해하고 좀 이제 학력이 높은 직장인들은 좀 자존심 상해하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노동조합이야.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의사 노조가 설립된 거 아세요? 지금 석사, 박사가 설립한 노동조합이 거의 한 1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 대덕 연구단지에만 수십 개가 있죠. 그런 노동조합이. 그 박사님들이 예, 박사님들이 그래서- 노조원이에요? 예, 그래서 뭐 낙하산 인사에 반대 활동하는 어. 이런 활동들 하지 않습니까? 그 같이 가서 앉아 있으면 옆에서 네. 계속 대화할 때 김 박사, 이 박사 이래가면서 이야기해요 조합원들이. 근데 그런 노동조합이 100개 정도 이미 한국에 있는데 예. 지금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서 내가 박사학위를 받고 연구소에 들어가면 거기 노동조합이 있을 거야. 이걸 아는 학생이 사실 거의 없거든요. 이건 이상한 현상이 아니고 다른 나라를 수십 년 뒤에 따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예. 예, 이제 국민의 대다수가 노동자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족 중에도 대부분 이제 직장에 다니고 예.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말하자면 노동자입니다. 그렇죠. 예. 왜 우리가 노동자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 됐을까요? 우리 사회는 노동 문제에 대해서 이제 심각한 오해가 좀 있습니다. 지난번에 큰 대학병원의 신입 간호사들 대상으로 강의를 했는데 강의 끝나고 나니까 한 간호사가 와서 하는 말이 강의는 참 잘 들었는데요. 그 노동자란 말을 계속 사용하셨는데 근로자란 말도 있는데 왜 그 단어만 사용하세요? 근로자가 좀 부드럽죠? 예. 느낌이.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노동자란 그 단어의 사전적 의미 안에 부정적인 의미는 전혀 없다. 그런데 근로자 그러면 좀 열심히 일하는 느낌이 들고 노동자 그러면 자기 권리를 뭔가 주장하는 이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근로자라는 단어를 선호하고 노동자라는 단어를 가능한 한 자꾸 배격해서 생긴 정서지 노동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특별히 거부감을 가질 단어는 아니다. 그래서 정부의 명칭을 봐도 노동부, 한국노동교육원, 한국노동연구원,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청 다 정부에서 노동이라는 단어를 품격 있는 것을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어차피 이제 노동 예. 문제를 연구하시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많은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노동자나 노조 얘기를 하면 아주 비관적이고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노동자 또 뭐 노동조합 하면 빨간 머리띠 두르고 투쟁, 시위, 파업 또 일부 언론에서는 결국 이 나라가 망한다면 노조 때문에 망한다. 그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된다. 대지연 지역의 한 중소기업을 노동조합이 생겼다고 경영자가 그 회사를 그냥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노조 활동 예. 이제 힘들어지니까 네, 그래서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은 몇 개월 지난 뒤에 다른 곳에 회사를 또 다시 열면 또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 일하는 사람들은 이제 갑자기 이제 실직하게 된 거죠. 이제 노동조합 만들어졌으면 예. 노사 간의 교섭을 통해서 좀 밀고 당기고 이러면서 적정한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경영되면 되는 거죠 회사가. 근데 그렇게 되기 이전에 노동조합이 생겼다는 걸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는 경영자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 좀 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그 KTX 마지막 차를 타고 용산에서 내렸는데 이틀 동안 같은 택시를 탔어요. 공교롭게. 근데 그 기사분이 저를 기억하고 있다가 아니 어제도 이 시간에 타시더니 무슨 일을 하는데 이렇게 늦게 다니십니까? 그래서 노동문제연구소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참 잘 됐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뭐. 아니 공무원까지 지금 노동조합 만들었다는데 이게 나라 망할 징조 아닙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노조하면 자꾸 예. 망한다 쪽으로 너무 말씀이 좀 비약되는 경향도 그래서 있어요 제가 지금 우리. 예. 그분한테 이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해 있는 나라가 176개국인데 그중에 공무원 노조를 명시적으로 불법화한 나라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2나라밖에 없었거든요. 대부분 다른 나라는 수십 년 전에 이미 공무원 노조가 다 합법화됐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노동조합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있다는 걸 좀 전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철도나 지하철이 파업하면 국민의 발을 묶었다. 예. 그래서 언론도 그렇게 보도를 하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아마 철도 파업 자주 하잖아요. 예. 시각이 좀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우리하고.
굉장히 다르죠.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는 예. 떼제베가 파업하면 시민들이 열 몇 시간씩 기차 안에 갇혀서 거부게는 한일이 벌어지는데 예. 불평하는 시민들이 극히 적습니다. 근데 어떤 시민이 불평을 하면 더 많은 시민이 그 사람을 타이르고 설득하고 우리가 지금 불평하다가 파업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면 지금 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빼앗는 사람들이 언젠가 우리 시민의 권리도 빼앗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불평할 게 아니다. 이런 이제 학교에서 도대체 뭘 배웠냐 막 이렇게까지 얘기한다더라고요. 그리고 주의 깊게 보면 이런 거 많이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 빌리 엘리어트라는 또 영국 영화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그 탄광촌의 소년이 아버지하고 같이 왕립 발레 학교 런던에 그 입학 시험 보러 오기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는 얘기인데 그 파업하다가 온 광부 아버지에게 왕립 발레 학교 교장 선생님이 끝나고 나갈 때 Mr. Elliot, good luck with the strike. 그 교장 선생님이 마지막 인사로 그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어떻게 소장님은 영화를 봐도 그런 영화만 다 보셨어요? 제 눈에 이제 그런 게 보이는 거죠. 다 같이 보지만 제 눈에는 그런 것만 기억에 많이 남는 거고요. 근데 그 골라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아닙니다. 그리고 또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 보면서 한국의 교장 선생님들 중에서 10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네. 혹시 노동조합위원장이 파업하다가 학부모 회의 왔을 때 네. 파업에서 꼭 승리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교장 선생님이 과연 몇 명 있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무슨 그 뉴욕에서 온 남자, 파리에서 온 여자 이런 프랑스가 배경인 영화가 예. 있습니다. Up here? All right, you go straight. This way? One floor up. Elevator? What? Elevator? It's on the second floor. You think you can make it? Vous en avez mis du temps, vous êtes arrivé à 9h. Bah oui, mais écoute, il y a des embouteillages partout, il y a des grèves partout. C'est la merde en France, quoi. On peut Quoi? pas... Faudrait que ces pauvres infirmières exploitées fassent plus grève. On n'est pas en Amérique ici. 그런 장면은 딱딱 소장님에게는 꽂히는군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예. 제가 교육할 때 그런 영화 잠깐 봅니다. 그래서 근데 와 닿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 그 노동자가 파업한다고 불평하는 건 천박한 자본주의고 미국에서나 그러는 거야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 사회에서도 노동조합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작년 초에 헐리우드 작가 노조가 파업했을 때 작가 노조가 파업했는데 골든 글로브 시상식이 취소가 됐습니다. 배우가 한 명도 안 와서. 배우들이 동조해서? 예, 작가 노조의 파업에 배우들이 다 동조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방송국 작가들도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그 알바를 좀 해봐서 알아요. 방송 작가 알바를 젊었을 그래요? 때. 네. 근데 방송국 작가들이 파업했는데 유명 탤런트들이 그 파업에 동조하면서 한 명도 출연하지 않았다. 우리는 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이게 미국 사회에서는 이게 일상화되어 있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니까. 이런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외국 같은 경우는 영어를 봐도 I가 대문자잖아요. 예. 내 중심이고 우리는 we. 우리 개념이 강하니까 특히 공공기관 파업 같은 경우는 아니 자기네 노조도 중요하지만 이 우리가 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불편을 겪는데 이럴 되는 거야 이 개념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른 나라 얘기를 잠깐 하면 조금 좀 그렇긴 한데 예. 프랑스 파리 환경미화원들이 2달 가까이 파업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관광지 도시에 막 쓰레기가 넘치고 냄새가 예. 진동을 했죠. 그런데 그 무렵에 이제 경기도 지역의 한 시의 환경미화원들이 시청 앞에서 모여서 한 2달 정도 또 농성을 하고 예. 있었어요. 그랬더니 시민단체 대표들이 와서 자기 할 일은 하고 권리를 주장해야지. 지금 이게 뭐해서 도대체 뭐 하는 짓이요. 당신들 다 우리가 낸 세금에서 월급 받는 사람들 아니요. 막 이러고 이제 시민들이 와서 항의를 하더라고요. 근데 파리에서는 파리 시민들이 쓰레기를 다 모아서 시장 집 앞에 가서 버리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왜냐하면 파업을 좋아서 하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근데 파업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대부분은 하는 거지. 이걸 취미로 하거나 좋아서 안 해도 되는 파업을 하는 경우는 사실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파업을 하게 만든 사람들에게 가서 따져야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된다. 어차피 능력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노동운동을 하다 보면 가장 이제 극한 상황이 되면 결국은 파업을 택할 수밖에 없고 파업을 하면 뭐 여러 가지로 손실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파업 못 하기 전에 미리 그냥 확 들어줘 버리면 그게 이제 경영학 교과서에 나오는 코스트 개념입니다. 비용 개념이죠. 교과서에 그런 나와요. 예, 그렇죠. 경영학에서? 이제 그 시장 경제주의에서는 그런 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거든요. 예. 노동자이 뭔가 요구하면
이 요구를 회사가 수용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이 있을 거고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서 파업이 발생했을 때 회사가 지출해야 되는 비용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큰가 이런 걸 이제 판단해서 적정한 선에서 이제 합의점을 찾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어느 전자회사의 비정규직 120명 직장인들이 해고당해서 복직시켜달라는 투쟁을 한 2년 가까이 했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그동안 이 복직 요구 투쟁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회사가 비용을 지출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 이 그 노동자들의 요구에 맞서는 회사의 그 지출한 비용이 이 120명을 다 복직시켜서 33년 동안 임금 줄 만큼을 지출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 걸 보도하는 언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이제 예를 들면요. 한번 철도 노조가 파업했을 때 이제 뭐 그 신문에는 철도 노조 파업하는 바람에 철도가 그 차고에 쫙 정지되어 있는 사진 이런 게 언론에 이제 나오고 경제적 피해가 1년에 뭐 하루에 뭐 몇백억이 발생하고 있고 물동량이 뭐 몇만 톤이 감소했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올 때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했는데 끝나니까 학생 한 명이 와서 하는 말이 네덜란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답니다. 아버지가 해외 주재원이어서 철도 노조가 파업할 때 언론에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그 파업에 대해서 보도하는 기자나 인터뷰하는 시민들이 다 파업의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지 그 파업이 사회에 미치는 유익한 영향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런 걸 설명하는 기자가 어떻게 한 명도 없는지 뉴스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럼 네덜란드 언론은 어땠는데 파업에 관한 보도의 절반 정도는 파업하는 노동자 입장에서 설명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철도 노조 요구사항이 좀 받아들여져야 저 깊은 산골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계속 철도 이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보면 있습니다. 그 파업의 혜택을 보는 국민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있는데 이런 걸 우리 언론들이 이제 보도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벌써 한 몇십 년 동안 지속됐기 때문에 좀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에 대해서 의문을 제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오늘 소장님 만나러 오면서 차 안에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어릴 때부터 노동이라는 말이 들어간 걸 배운 게 뭐가 있는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내가 그런 교육을 받은 게 있나 생각해봤더니 딱 하나 떠오르는 게 국민의 4대 의무 가운데 근로의 의무 그거 외에는 노동운동이나 그런 말도 없었고 노동에 대해서 너무 교육이 정말 없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해가 부족하겠다 그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교육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정부 산하기관인 한국노동교육원에서 몇 년 전에 선진 5개국 노동교육 실태조사라는 프로젝트가 진행됐습니다. 다른 선진국에서는 제도권 교육에서 노동 문제에 대한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런 걸 조사한 자료인데 지금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사회과목 교과서의 거의 3분의 1 정도가 노동 문제로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독일 중등 사회과 교과서가 340쪽 분량인데 그중에 93쪽이 노동 문제에 할애되어 있고요. 그 93쪽이라는 건 세봤어요? 그거 이제 자료가 있어요. 그거만 또 연구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걸 93쪽이 있다고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93쪽의 부피가 노동 문제를 다루고 있다. 독일에서는 초등학교 다니는 동안 1년 동안 6번씩 모의 단체 교섭이 진행됩니다. 초등학생들이 자기가 경영진 역할도 맡아보고 노동자 간부 역할도 맡아보고. 또 교과서에 보면 심지어 어떤 것까지 다 교과서에 나오냐 하면 대자보, 벽보를 작성하는 법. 그런 게 있어요?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방식. 언론과 인터뷰하는 요령. 이런 게 다 교과서에 실려 있어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인문계 실업계 공통으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되면요. 1년 동안 3분의 1 정도의 비중으로 한 두세 달 공부하는 내용이 단체 교섭의 전략과 전술입니다. 단원이. 학교 교실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나중에 자라면 그 극소수 몇 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직장인, 즉 노동자가 되거나 최소한 그 가족이 될 테니까 노동 문제를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당연하다. 그러니까 단체 교섭이 잘 되겠네요. 배웠으니까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이런 지식을 경영자나 직장인이나 다 같이 공유하는 것이 공유하니까 타협이 되죠. 지금 우리는 어때요? 우리 요즘 애들은 거의 없죠. 요즘도 없어요. 오히려 이제 제가 요즘은 중고등학교에 가끔 논술과 관련해서 노동 문제가 항상 다뤄지기 때문에 가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이 자기는 수업 시간에 노동 문제에 대해 배운 것이라고는
한국은 노동 3권이 지나치게 많이 보장돼 있어서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게 내가 배운 전북면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전교조 얘기하고 예. 그죠 학생들이니까 그 얘기는 예. 제 대학에서 제가 이제 강의를 예.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나중에 기말 시험 답안지 뒷장에 학생들이 뭘 쓰냐 하면 부모님이 다 노동자인 집안에 자랐으면서도 노동 문제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고 그게 남의 문제처럼 생각했던 게 참 내가 어리석었다. 나는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을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가 될 거라는 생각을 아직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렇지만 이번 한 학기 동안 배운 수업을 통해서 굉장히 양심적인 경영자가 되겠다. 뭐 이런 걸 쓴 학생들이 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대학생들이 이런 노동 문제에 대해서 한 학기 동안의 교양 과목 수업을 들어야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는 너무 교육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제가 가끔 헬렌 켈러의 예를 많이 듭니다. 네. 사람들이 헬렌 켈러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은 그 사람이 3가지의 장애를 극복했다는 것뿐이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이 20살 때 그 장애를 다 극복하고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거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88세에 사망했거든요. 네. 근데 60년 동안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철저한 운동권으로 살았습니다. 그 사람이. 그래요? 어떤 공장의 노동자가 기계가 깨지는 바람에 눈을 다쳐 실명했는데 그 이유는 이윤을 위해서 사업주가 안전장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막 이제 거론하기도 하고요. 왜 안 알려줬죠 우리한테? 아마 그건 이제 헬렌 켈러에 대한 소설이나 영화나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들을 20살 이야기에서 끝내도록 철저히 이제 통제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사실 헬렌 켈러의 그 나머지 삶이 거의 FBI 감시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런 평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헬렌 켈러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실제는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노동조합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실제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소장님과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노동운동, 특히 노동조합은 이건 뭐 꼭 필요한 것이다. 예. 노동자가 있는 것이라면. 근데 이제 어떤 의문이 드는가 하면 우리나라 최고 기업 중에 하나가 문호조 예. 기업이 있잖아요. 예. 근데 거기 잘 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건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그런 질문을 이제 제가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죠? 예. 그 회사가 문호조 경영을 통해서 인류 기업이 된 것이 아니라 지금 인류 기업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호조 경영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옳다. 왜냐하면 그 회사가 문호조 경영을 유지하는 방법은 동종 다른 회사의 노사교섭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회사보다 대우를, 조금 더 대우해주는 해주니까. 거거든요. 예. 결국 이 회사의 직장인들은 다른 회사 노동조합 활동하는 직장인의 혜택을 같이 보는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이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의 노동조합이 그동안 몇 번 설립이 됐었습니다. 근데 공통점이 뭐냐 하면 아 우리 회사가 인류기업이 아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그 계열의 어떤 백화점의 노동조합이 설립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외환위기 겪으면서 다른 백화점 경쟁 백화점들에는 임금 체불이 발생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백화점만 임금이 체불된 거예요. 네. 아 우리가 인류 백화점인 줄 알았는데 다른 동종 옆에 있는 다른 백화점들은 체불 임금이 발생하지 않았고 우리만 상여금이 안 나왔으니 우리가 인류가 아니구나. 노동조합이 그때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노조가 없으니까 파업할 일도 없고 따라서 파업 손실금이나 이런 것도 안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다른 그룹의 관계자들이 하는 얘기가 문호조 경영 원칙을 고수하려고 너무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을 다른 회사에서 또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문호조 경영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불필요한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노동자들이 그 조합 활동을 하게 되면은 주로 이제 임금하고 복지 쪽이 가장 강조가 되잖아요. 예. 근데 임금 많이 올려주고 복지 쪽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기업 가적 입장에서 보면 나도 뭘 남아야 기업인데 예. 그럼 다 갖고 가면 나는 어떡하란 말이냐. 기업가로서는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기업 단위로 보면 그런데요. 예. 국가 경제 전체 단위로 볼 때는 그렇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기업이 만든 물건들을 국민들이 살 능력이, 즉 구매력이 있어야 그 경제가 이렇게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 거니까. 이제부터 경제는 내가 살린다. 차비 걸어 다녀. 전화 쓰지 마. 야 아파도 참어. 신문 보지 마. TV 거 옷 벗고 살아. 기라기라 밥도 굶어. 물도 마시지 마.
줄인다고 경제가 사나요? 똑똑하게 줄여야죠. 맞아. 내가 똑똑해야 경제를 살리지. 이제부터 100원을 1,000원처럼 쓴다. 이게 이제 지나치게 절약하지 말라. 좀 소비 쓸 건 쓰고 살자 이런 광고인데 네. 이 광고가 바로 이때 나온 거거든요. 구제금융을 받을 때. 아. 우리 금모기 운동하고 막 경제 살린다고 할 때 예. 경제 위기가 터졌는데 소비해 주세요 이런 광고를 정부가 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이 국민들이 구매력이 너무 낮아지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성장은 했지만 양화 현상이 동시에 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성장의 성과가 너무 부자들에게 많이 쏠리고 서민과 직장인들에게 이 배분이 잘 안 되니까 경제가 어려워졌을 때 기업과 국민이 같이 헤어나기 어려운 순환고리 안에 갇혀버린 현상이 생기니까 소비해 주세요 이런 광고를 정부가 한 거죠. 그래서 그 작년에 노벨 경제학상 받은 미국의 폴 크루만 교수의 일관된 이론이 뭐냐 하면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직장인들과 서민들의 권리를 향상시켜야 경제력을 높여야 위기에서 벗어나는 짐길이 된다. 이런 이론이 결국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거거든요. 국가 경제 전체에서 보면 기업이 좀 이렇게 가진 돈을 빨리 많이 풀어야 하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예. 우리는 그 반대 측면이 너무 많이 강조된 거죠 지금까지. 소장님 평소에 이제 강의하시거나 상담하시면서 가장 강조하는 게 어떤 부분이에요? 아니면 어떤 마음으로 강의하시고 상담하세요? 그러니까 노동조합 활동을 한다는 것이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행복하게 살자는 그런 운동이 돼야 한다. 뭐 이런 걸 많이 강조하죠. 다 같이? 예. 그건 조금 얘기가 포괄적인데 좀 그러니까 이제 풀어주시면. 예를 들어서 예. 남보다 좀 좋은 조건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에게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자는 게 아니라 우리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직장인들이 다 같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항상 하자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하고요. 그런데 지금 노동운동에서 지금 말씀하신 건 굉장히 신선한데 그렇게까지 생각들은 하지 않아요. 서서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요? 이게 역설적인 게 그렇게 되면 뭐냐면 정말 좋겠다.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예. 같이 활동하는 대표적인 노동조합이 이제 큰 자동차 회사 예, 노동조합이거든요. 근데 이 자동차 회사 노동조합이 또 욕도 제일 많이 먹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강성이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사실 강성 노조라는 노동조합들이 보면 비정규직에 관한 투쟁도 제일 강성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붙여진 예. 이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는 보면 욕을 많이 먹지만 임금 인상할 때 정규직 임금은 좀 적게 인상하고 비정규직은 많이 인상하고 예. 이런 활동들을 사실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네. 이제 왜 이게 또 그 욕을 먹냐 하면 워낙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대해서 임금이 낮으니까 차이가 너무 나니까. 예, 그러니까 반도 안 되잖아요. 정규직 임금은 뭐 6% 인상하고 네. 비정규직 임금은 10% 인상한다. 해도? 이렇게 해도 어. 뭐 정규직이 10만 원 인상되고 비정규직은 뭐 7, 8만 원 인상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예. 그러니까 정규직이 더 많이 인상하고 비정규직은 적게 인상시켰다. 이런 이제 비난을 또 받거든요. 이렇게 시작은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그것은 이제 결과적으로 봐서는 비난을 받을 만도 하잖아요. 결과를 두고 볼 아니죠. 왜냐하면 이 때는. 동기는 좋았더라도 예. 결과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에게 일괄적으로 20만 원 올려주고 우리는 10만 원 올린다면 말이 되는데. 근데 이제 대부분의 노동조합들은 아마 이게 통계적으로 볼 때 예. 90% 이상의 노동조합들은 아예 비정규직 비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신경 안 자기를 임금 교섭에 포함을 안 예. 시킵니다. 이게 실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족하지만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점점 발전해서 뭐 비정규직 20만 원, 정규직 10만 원 이렇게 될 때까지 하는 거죠. 이게 시작은 이렇게 하지만 근데 지금의 상황을 보면 쉬 좁혀질 것 같지가 않거든요. 노동자들이 남보다 좀 나은 대우를 받는다고 해서 자신들의 임금을 스스로 낮추는 것이 과연 사회 전체 유익하고 인류 예. 역사가 발전하는 방향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지만 국민들이 또는 비정규직 이 직장인들이 전혀 이 노동운동을 동의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예. 왔습니다. 예. 이건 국민들의 시선만 따가운 게 아니고요. 비정규직도 정규직 노동자들 보는 시각이 결코 곱지 않습니다. 네. 정규직 노동자들이 일정 부분 자신들의 권리를 양보하는 선택을 지금 하지 않으면 이 노동운동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동의할 수 없는 선까지 왔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해야 할 겁니다. 저도 노조에서 노조 간부도 해봤거든요. 네, 무슨 직책에 감독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노사부장 했어요. 예. 그러니까 성격이 부드러우니까
노사 간의 대화할 때 이제 좀 예, 필요하다. 그걸 이제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사업장에서는 가장 강경한 간부 사람들이 맡는 직책인데 그래요? 거긴 좀 평화로운 노사 관계가 있는 사업장. 그래서 재밌는 게 제가 노사부장을 하니까 회사에 굉장히 높은 사람들도 저 보면은 아이고 왕 부장 굉장히 저한테 조심해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 백화점의 노동조합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20년 전에. 예. 그러니까 저도 노동조합 그러면 이렇게 기름밥 먹으면서 막 작업복 입고 일하는 사람이 노동자지. 이렇게 화려한 조명 밑에서 예쁘게 화장하고 웃으며 일하는 사람들이 무슨 노동자가 이런 생각이 전혀 없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시큰둥해서 갔어요. 현관 로비에 이렇게 쫙 사람들이 그냥 바닥에 앉았더라고요. 주로 여성들이 많았죠. 그래서 제가 노동조합 생기고 좋아진 게 뭐가 있습니까? 노동조합 생기고 좋아진 게 있어야 노동조합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가 좋아졌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 저 뒤에 있던 여성이 이렇게 일어나더니 손 들고 저는 엘리베이터에서 일을 하는데요. 노동조합 생기기 전에는 내가 하루 종일 엘리베이터 타고 오르내려도 나한테 인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노동조합 생기고 나니까요. 이제는 예. 같이 농성했던 동료들도 인사하고요. 관리자들도 인사 한마디씩 해주고 내리고요. 노조합 생기고 저는 인사를 받게 됐습니다. 동등한 인간으로 대접을 받는다는 얘기네요. 네. 그죠? 그래서 그러고 이제 예. 딱 앉는데 제가 예. 이제 그 말을 받아서 그게 노동조합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뭐 돈 몇 푼 더 받자고 하는 게 노동조합이 아니라 노동자를 비로소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인사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인사받도록 하는 게 이게 노동조합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목이 꽉 잠겼어요. 그래서 야, 내가 참 잘못 생각했다. 이 사람들도 노동자인데 내가 참 시큰둥한 생각으로 온 게 정말 잘못이다. 이런 후회를 했던 기억이 나요. 아주 어릴 때 꿈은 뭐 노동 문제 이런 건 아니죠. 예. 원래 어떤 꿈이었습니까? 우리 집안이 의사 집안이거든요. 할아버지도 이제 한국 사람 중에서 몇 번째로 뭐 의학 박사가 되신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가족 중에 이제 의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 병원 노동조합들이 막 투쟁할 때 가보면 거기 병원장이 친척인 경우가 왕왕 있어요. 보면. 그래서 큰 대학병원의 노동조합이 처음 생겼을 때 예. 그 대학 부속병원장이 노동조합 빨갱이나 하는 거다 이렇게 예. 얘기하는 바람에 예. 노동조합 위원장이 병원장실 앞에서 담요를 펴고 단식 농성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 가보니까 그 병원장이 또 우리 집안 사람이더라고요. 그런 환경 속에서 네, 어릴 때는 나중에 크면 저도 당연히 의사가 되는 되려니 이런 생각을 갖고 자랐었는데 이제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20년 동안을 내가 깜빡 속아 살았구나 이런 예. 걸 깨달은 거죠. 언제부터 이런 노동문제연구소를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 사무소가 설립된 것은 한 24~25년 됐고요. 오래 하셨네요. 저는 88년 12월 달부터 이제 이 연구소하고 결합을 했고요. 그러면 20년 넘게 이제 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노동 문제와 관련된 일을 한 지는 이제 30년 가까이 됐고 여기서 일한 지는 이제 20몇 년 됐고. 중간에 혹시 진로 바꾸고 싶은 적은 없었어요? 이 길이 그렇게 끝까지 갈 수 있게 된 원동력? 없었다면 거짓말이고요. 있긴 있었어요? 가장 크게 갈등 빚은 때가 90년대 초반인데요. 예. 그때 이제 소비에트가 막 해체되고 그때는 정말 아침에 깨보면 운동권에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막 썰물처럼 눈에 보이고 제 동기들이 나이 40살 넘어서 그때 다 다시 대학에 복학했어요. 졸업장 다시 받아야 되겠다고. 제가 그래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아니면 다른 일을 모색해야 되나. 근데 저는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노동조합 활동하다가 해고되는 사람이 있고 예. 일하다가 다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는 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제 아내에게 말했어요.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이 사람아 나는 지금 당신이 뭐 다른 거 할까 봐 겁나는 사람이니까 그냥 하던 거나 계속해. 제 아내가 농담이지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야말로 이제 소명감, 사명감 갖고 노동 문제를 연구하시잖아요. 네. 근데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혹시 뒤따르는 제약 같은 건 좀 없어요? 요즘은 이제 그런 건 없고요. 네. 예전엔 좀 있었죠. 예. 근데 제 강의를 듣는 사람들에게 요즘 이제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구청이나 군청 이런 곳에 가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강의할 때가 있습니다. 예. 근데 정보기관에서 이제 국정원 이런 곳에서 담당자가 전화해서 왜 그 공무원들이 그런 강의를 듣느냐 이런 연락을 받았다는 걸 제가 몇 군데 구청에서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공무원들 하는 말이 10년 동안 이런 일이 없었는데 지금 정부가 10년 동안 안 하던 일을 한다 이러면서 막 혀를 두르는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요주의 인물과 지금 60분간 대화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데도 이 마음이 편안한 건 왜인가요? 그건 이제 예전 같았으면 이런 방송이 불가능했고 저 같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공중파에서 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사회가 많이 발전한 거죠. 그래서 그럼 한 30년 동안 이제 이 노동 문제를 연구하시다 보면 어둡고 투쟁적인 곳만 주로 다니시겠어요. 아무래도 네, 그런 편이죠. 그죠? 그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개인 정서상. 그런데 그냥 가면 그냥 안타까운 곳, 그죠? 근데 이제 가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사람들에게 뭔가 그래도 작은 희망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일을 제가 하는 거고 제가 그 일에 보람을 느끼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지금 좋아요, 소장님? 네, 저는 지금 굉장히 제가 하는 일에 만족해하고요. 부인은? 그건 이제 좀 제가 욕먹을 일인데요. 네. 난 그게 걱정이에요. 제 아내의 친구들은 이제 저를 굉장히 안 좋게 보죠. 왜냐하면 제가 사실 이런 일을 오래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 아내가 교사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학교 선생님이세요? 지금은 이제 특수학교 교사를 한 30여 년째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가르치는 학교에 있습니다. 그래 부인은 또 부인대로 또 그 방면에 사명감 갖고 그러니까 그게 없었다면 예. 우리 가정이 아마 유지되기 어려웠을 겁니다. 남편이 좀 가정에 불충실하고 실망을 예. 시켜도 자신만의 세계가 있으니까요. 그럼 가정은 이제 아내가 다 거의 그런 편이죠. 근데 예. 제 아내가 처음 결혼할 때 각오했던 것에 비하면 예. 제가 굉장히 가정에 기여 많이 하는 편이라고 그럽니다. 뭘 어떻게 각오하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74년에 대학에 들어가서요. 그때 유신 시대였잖아요. 예. 긴급 조치가 막 예, 나오고. 예. 그래서 11월 달에 처음 데모를 했어요. 예. 1학년일 때. 예. 근데 제가 그때 너무 두려워서 3일 동안 결정을 못 했습니다. 학교도 예. 안 가고 내 방에 틀어박혀서. 예. 근데 제 아내가 그때 여자친구였죠. 근데 편지를 보내기를 야 대학 1학년 때 연애했는데 예, 결혼까지 했네. 예, 10년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예. 제 아내가 편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네가 지금 결단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대학 다닐 때 학생운동을 했다가 평생을 경제적으로 완벽하게 무능력한 인간으로 살아갈까 봐 하는 걱정이라면 최소한 그 걱정은 하지 마라. 예. 왜냐하면 자기는 어릴 때부터 교사가 되고 싶었고 그 꿈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기 때문에 반드시 교사가 될 거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하면 내가 완벽하게 경제적으로 무능력해도 교사만큼 살 수 있다. 그 사회에. 이야 그러니까 그 부자가 당시에 아니어도 교사만큼 살 수 있다. 그 당시에 부인이 그런 그런 편지를 깨알같이 적어서 보냈고 야 그다음에 나오니까 부인 대단하시네. 그러니까 제 아내는 예. 제가 평생 쓸 활동비를 자기가 보태줘야 할 각오를 했답니다. 어. 근데 정말 세상이 우리가 각오했던 것보다는 많이 좋아진 거죠.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한 2, 3년 동안만 제 아내에게 용돈을 탔었고요. 그 다음부터는 뭐 어떻게든 제가 알아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럼 그리고 부인이 처음에 염려했던 것보다는 오히려 잘 가고 있는 편이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가끔 생활에 쪼들리면 짜증을 예. 내다가도요. 예. 처음에 각오했던 삶에 비하면 우리 참 사치스럽게 산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자녀들은 그러면 근데 아빠의 아이들도 부재에 대해서 다행히 지방도 이제 자주 다니시고 뭐 예. 가정에는 소홀하잖아요. 아무튼. 그런 편인데요. 예. 다행히도 같이 있는 시간 동안은 아직 애들이 대학생, 대학원생인데 대화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말로도 친구들 중에 보면 부모와 아버지와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 친구들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야단 맞으면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뭐 원망 듣지는 않았어요, 자녀들이. 당연히 원망 많이 들었고요. 예. 노동조합은 다 퇴근 후에 모여서 주말에 모여서 만들었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제가 뭐 일주일에 요즘도 절반 정도는 못 들어가거나 새벽에 들어가거나 그러고 삽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한번 제가 며칠 만에 들어갔더니 식구들이 참다가 못해서 우리 집 현관에 저 보라고 대자보를 크게 하나 써붙여 놓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 그거 있어요? 예. 그거 재밌네요. 아마, 아 여기 있다. 이대로 살 수 없다. 네, 우리 가족들이 써붙였던 한번 저 읽어주세요. 네. 소장님 읽어주세요. 읽으면서 이대로 살 반성. 수 없다. 아빠가 놀고 싶고 남편과 하루를 이야기하고 싶은 평범한 가족의 소망을 무참히 저버린 행위는 당연히 규탄받아야 한다.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요구사항은 좀 굵은 글씨로 써 있잖아요. 예, 그러네. 예. 1. 귀가시간 엄수하라. 근데 이 귀가시간이 몇 시냐면요. 아내가 하는 말이 난 노동상담하는 남편한테 일찍 들어와라 이렇게 요구할 만큼 생각이 없는 사람은 아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가정이 지켜질 만큼은 해라. 그 이혼당하지 않을 만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일주일에 2번만 밤 10시까지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내가 못했어요 그때. 일주일에 2번만 네. 12시까지인데 그걸 10시까지 10시 근데 그걸 못 지켜요. 네, 못 지킨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은 진짜 그 행복을 몰라. 그렇게. 요즘은 좀 많이 낮았습니다. 네, 이건 네. 꽤 오래된 얘기고요. 예. 그다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기본적인 가정생활을 보장하나? 기본이 안 지켜. 근데 대자보 쓰는 법도 아버지한테 배운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가족들이 모여서 이걸 쓰면서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네. 아빠 힘 보면서.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해소가 된 거죠. 어. 그래서 저는 고민하다가 여기다가 뭐라고 딱 한 줄 써붙이고 나왔냐 하면 예. 일찍 들어오세라는 말로 남편을 무능하게 만들지 말자. 이렇게 돼서 그래서 할 말을 적이 쓰시네. 있습니다. 예. 노동운동 하시니까 도망 다닌다거나 아니면 뭐 잡혀간 적은 있죠. 네, 뭐 여러 번 잡혀갔죠. 그런데 예. 제가 도망을 다니면 이제 제 여자친구나 제 아내가 고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부터 그 예. 사람은 이제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예. 제가 80년도에 수배됐을 때에는 수업 중인 교사를 그 수사관들이 수사기관에서 학교에서 와서 잡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잡혀가서 이제 기절해서 나온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저도 고문이라는 거를 며칠 잠깐 당해봤지만 그 알고 있는 걸 기절할 때까지 말하지 않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건 그 사람이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정말 평생 제가 갚아야 할 빚인 거고 그건 사랑보다 사실 어떤 때는 더 중요한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If I could take you away, pretend I was queen, what would you say? Would you think I unread? 평생 노동운동을 해오신 우리 소장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근데 이제 노동운동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노동운동한 사람들이 좀 웃을 거고요. 노동운동 했잖아요. 예. 노동 문제와 관련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예. 표현하는 게 더 옳은 그 표현이고요. 꿈꾸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소장님?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땀 흘리면서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이제 제가 바라는 사회인데요. 이런 표현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한번 저 지방 어떤 작은 소도시의 어려운 동네에 공부방에서 교사들이 연락을 했습니다. 예. 초등학생들에게 한 2시간 정도 노동 문제를 강의할 수 있냐고. 굉장히 좀 어려운 동네였는데 학생이 20여 명쯤 모였어요. 근데 제가 강의하면서 여러분의 부모님처럼 착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행복한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처럼 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걸 이제 강조하면서 끝냈습니다. 다음 날 놀이반 교사가 저에게 이메일을 하나 보내셨는데 어제 강의는 상당히 훌륭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물어보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다 기억하고 있더군요. 이런 칭찬이 예의상 앞에 좀 나오고요. 그런데 항상 그런데 뒤가 더 중요하잖아요. 어제 강의를 들었던 16명의 아이들 중에서 부모와 함께 사는 아이들은 6명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에도 부모가 정상적인 직장에 다니는 아이는 한 가정밖에 없었습니다. 예. 착하고 성실한 부모에 대한 상상이 불가능한 아이들이 사는 동네였습니다. 이런 편지가 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제가 큰 잘못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아이들은 아버지 그런 막 술 취해 들어와서 뚜저러 패는 사람, 엄마는 그 고통을 못 이기고 도망간 사람. 그러면 또 노동운동에서 진로를 조금 바꿔가지고 예. 그 한부모 가정 자녀들 또 돌볼 수 있는 또 그런 쪽으로 신경 안 쓰이던가요? 그러니까 저는 가능한 한 그런 이제 기부 문화가 진보적인 개념은 아니지만 예. 그런 이제 일에 많이 참여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실제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뭐 한 달에 이렇게 푼돈이지만 매달 나가는 곳이 몇 군데인가 쉬어보지 않았지만 꽤 여러 군데 되고요. 그 기부 문화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드물게 이렇게 기부하는 경우에는 뉴스가 언론에서 뉴스가 되죠. 근데 외국에서는 그런 걸 전혀 하지 않는 유명 인사들이 발견될 때 뉴스가 됩니다. 그 차이 한번 얘기해 봅시다. 왜 우리는 그러면 기부 문화에 대해서 나밖에 모르는? 사실 기부 문화는 이제 진보적인 개념은 아니거든요. 예. 왜냐하면 기부 문화에 의존하면 돈 많은 부자가 기부하지 않을 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주로 북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기부 문화를 제도화시켜서 법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스웨덴에 있는 볼보라는 큰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볼보 회장은 자기 1년 수입 85%를 세금으로 냅니다. 와. 스웨덴 노사지형위원회가 그런 사회적 합의를 했거든요. 이야. 근데 대한민국 노사지형위원회가 그런 걸 본따서 이제 만든 거거든요. 예. 근데 대한민국 노사지형위원회는 아직까지 뭐 그런 합의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세계 최대 휴대폰 회사가 노키아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부회장이 나이가 저하고 비슷한 사람인데 오토바이 타는 취미를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9년쯤 전에 한 번 과속으로 걸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범칙 금액이 1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과속 범칙금, 오토바이 과속 범칙금이. 예. 그 자료화면도 여기 있거든요. 근데 한번 볼까요? 아, 그런 게 있어요? 예. 아, 여기 있네. 예. 예. 근데 이게 9년 전에 1억 3천만 원이면 지금 화폐 가치로는 거의 10억 원 정도 해당하는 금액일 텐데 이야. 아니 어떻게 한 번 과세했다고 10억 원 정도 범칙금을 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게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 선진국이 가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스도, 이탈리아도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수입에 비례해서 벌금을 부과하기 때문이거든요. 세금 같이. 예, 작년에 세금 많이 내듯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참 이상한 사회지만 이 사회에서 우리 볼 땐 우리가 좀 이상한 사회처럼 보이는 거죠. 있는 사람도 범칙금 5만 원. 예, 그러니까 없는 한국에서는 사람도 5만 원. 예. 근데 우리는 이 사회에 태어나 자랐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차이가 안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기부 문화의 제도화가 이제 이런 법 제도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기부 문화조차 이제 아직 형성이 안 돼 있는 겁니다. 하종강 소장님. 올해 55세시고 예. 지금도 활발하게 강의도 다니시고 종강은 언제 할 거예요? 하종강 소장님. 그건 제 수업 듣는 학생들도 학기 첫 수업 시간에 출석 부를 때 항상 하는 말이에요. 아, 그래요? 종강하시자고. 예. 그래서 자네 F학점이 한 번씩 있고 넘어가거든요. 예. 근데 저는 지금 하는 일을 정말 나이 80, 90 되도록 오래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긴 뭐 정년은 없어요. 예. 소장님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제 뭐 어차피 뭐 70, 80 계속 하시겠다니까. 근데 제가 계획을 세우기 전에 우리 사회가 계속 변화되는 이제 모습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교조가 설립될 때 제 짐작보다 거의 한 5년쯤이나 빨랐습니다. 공무원 노동조합은 뭐 거의 한 7, 8년이나 빨랐습니다. 저는 내가 환갑쯤 돼서야 공무원 노조를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3,000명의 공무원이 징계당하면서 그런 걸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방관 노조나 경찰 노조도 보통 사람 진작보다는 굉장히 빨리 설립될 겁니다. 작년 연말에 이제 몇몇 소방관들하고 이렇게 만난 적이 있었는데 보니까 소방관 노조도 굉장히 빨리 설립이 되겠더라고요. 그럼 당연히 이 소방관들은 파면당하고 뭐 징계를 받겠죠. 그렇지만 이걸 막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내 짐작보다 훨씬 빨리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런 일에서 요구되는 내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 이런 게 아마 제 미래의 계획이고 제 모습이고.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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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fe is wonderful.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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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fe goes full circle.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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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fe is wonderful.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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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It takes a night to make it dawn, and it takes a day to make you yawn, brother, and it takes a